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에 대한 내용은 작년 중1 과정의 1차식의 계산에서 다룬 내용과 같기 때문에 간략히 복습을 한 후 개념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x 더하기 x 더하기 x 더하기 x 더하기 x에서 같은 수의 더하기가 귀찮아서 만든 기호가 곱셈이므로 이를 5 곱하기 x로 간단히 표시하고, 또한 숫자와 문자의 곱셈에서는 곱셈의 기호를 생략하여 5x가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x 앞에 곱해진 숫자를 개수라고 하고, 이 개수 5의 의미는 개수 뒤의 문자인 x를 5번 더했다는 것을 나타내죠. 이번엔 같은 문자인 x를 5번 곱했을 때 같은 수의 곱하기가 귀찮아서 만든 거듭 제곱을 이용하면 x의 5제곱이 되고, 문자 x의 어깨에 있는 수를 차수라 하고 문자 x의 곱한 횟수를 나타내며, 그래서 이 차수 5의 의미는 문자 x를 5번 곱했다는 뜻이죠. 그런데 거듭 제곱의 표현에서 어깨에 있는 수를 지수라고 불렀는데 차수와 지수는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요? 지수는 같은 문자나 수에 대해서 곱해진 횟수를 나타내고, 거듭 제곱의 영역에서 사용하는 용어로서 2의 세제곱이나 a의 n제곱 등이 됩니다. 반면 차수는 문자의 종류에 상관없이 문자가 곱해진 횟수를 나타내고 다항식의 영역에서 사용하는 용어예요. 4x제곱은 문자 x에 대하여 문자를 2번 곱했으므로 2차 항이 되고, 마이너스 2xy제곱은 문자 xy에 대하여 문자를 총 3번 곱했으므로 3차 항이 되는 거죠. 이제는 차수와 지수에 대한 미묘한 차이를 알 수 있겠죠. 또한 다항식에서 가장 높은 차수가 1차이면 1차 다항식이 되고, 간단히 1차식이라 하며, 가장 높은 차수가 2차이면 2차 다항식이 되고 간단히 2차식이라고 해요. 개수와 차수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단항식 3x제곱을 분석해보면 개수인 3은 x제곱을 3번 더했다는 것이고, 차수인 2는 x를 2번 곱했으므로 다음과 같은 다항식의 덧셈에 대한 식임을 알 수 있어요. 다항식의 덧셈에 대한 예를 들어보면, 유진이가 어제 문구점에서 노트 3권과 필기구 2자루를 구입하고 오늘 다시 들러 노트 2권과 필기구 4자루를 더 구입했다면 어제와 오늘 유진이가 구입한 노트와 필기구의 개수는 각각 노트 5권과 필기구 6자루가 됩니다. 이를 문자의 식으로 나타내면 노트를 x, 필기구를 y라 하면 어제 구입한 것은 3x 더하기 2y이고 오늘 구입한 것은 2x 더하기 4y가 되므로 이를 더하면 되죠. 이때 노트는 같은 종류이므로 합쳐서 계산을 할 수 있고, 필기구도 같은 종류이므로 합쳐서 계산을 할 수 있어요. 즉 3x와 2x, 2y와 4y를 동류항이라고 불러요. 동류항이란 같은 종류라는 뜻으로 문자와 차수가 모두 같은 항을 말해요. 그래서 동류항끼리는 더하거나 뺄 수가 있어요. 하지만 당연히 같은 종류가 아니라면, 즉 동류항이 아니라면 더하거나 뺄 수는 없겠지요. 괄호는 괄호 안의 식을 먼저 계산하라는 명령 기호인데 괄호 안의 식이 동류항이 아니기 때문에 계산을 할 수 없네요. 괄호 앞에 있는 플러스 부호가 있으면 괄호는 생략해도 되므로 괄호를 없앤 후 밑줄 친 부분에 대하여 덧셈에 대한 교환 법칙이 성립하므로 이 둘의 자리를 바꾸고, 동류항끼리 계산하기 위하여 덧셈에 대한 결합 법칙으로 괄호를 사용하여 묶으면 각각의 괄호 안은 동류항이 되므로 이를 계산하면 따라서 5x 더하기 6y가 됩니다.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 다항식의 덧셈은 앞에서 복습했듯이 괄호를 풀고 동류항끼리 모아서 간단히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x 더하기 3y 더하기 4x 빼기 2y가 있을 때 괄호 앞에 플러스의 부호가 있기 때문에 먼저 괄호를 생략하고 동류항끼리 모으면 x 더하기 4x 더하기
3y 빼기 2y가 되고 따라서 5x 더하기 y가 됩니다. 다항식의 뺄셈에 대해서는 빼는 식의 각 항의 부호를 바꾸어 더하면 됩니다. 즉, 뺄셈을 덧셈으로 고친 후 뒤의 수는 반대 부호가 됨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를 간략히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이 괄호 앞에 플러스 부호와 마이너스 부호가 있을 때 괄호 앞에 플러스 부호가 있으면 괄호를 바로 생략하면 되고 괄호 앞에 마이너스 부호가 있으면 마이너스와 괄호가 사라지면서 괄호 안의 수는 반대 부호를 취하면 됩니다. 즉, 괄호 앞에 있는 마이너스 부호를 괄호 안에 분배하여 곱한다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예를 들어 x 더하기 3y 빼기 4x 빼기 2y가 있을 때 괄호 앞에 마이너스의 부호가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부호를 괄호 안에 분배하여 곱하면 괄호 안의 식은 반대 부호를 취하므로 x 더하기 3y 빼기 4x 더하기 2y가 되고 동료한끼리 모으면 x 빼기 4x 더하기 3y 더하기 2y가 되므로 따라서 마이너스 3x 더하기 5y가 됩니다. 여러 가지 괄호가 있는 식의 계산에서는 괄호가 많기 때문에 괄호를 푸는 순서가 중요해요. 소괄호 다음에 중괄호, 대괄호의 순서대로 괄호를 풀어서 계산을 하면 됩니다. 바로 예를 들어볼까요? 다음과 같이 소괄호, 중괄호, 대괄호가 모두 있는 복잡한 다항식에 대하여 소괄호 안을 먼저 풀어야 하는데 여기선 소괄호 안의 식에 동류항이 없기 때문에 계산을 할 수 없지요. 그래서 밑줄 친 중괄호 안을 먼저 계산해야 해요. 중괄호 안에 대하여 소괄호 앞에 마이너스 부호가 있으므로 이를 괄호 안에 분배하여 정리하면 4x 빼기 3x 더하기 y가 되고 이 부분을 정리하면 x 더하기 y가 됩니다. 이어서 밑줄 친 중괄호에 대하여 소괄호 앞에 마이너스 부호가 있으므로 이를 괄호 안에 분배하여 정리하면 y 빼기 2x 빼기 2y가 되고 다시 이 부분을 정리하면 마이너스 2x 빼기 y가 됩니다. 끝으로 남은 밑줄 친 소괄호를 풀면 되는데 소괄호 앞에 마이너스 부호가 있으므로 이를 괄호 안에 분배하여 정리하면 3x 더하기 2x 더하기 y가 되므로 동류항끼리 계산하면 따라서 5x 더하기 y가 됩니다. 여러 가지 괄호가 있는 다항식의 계산은 이와 같이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나오기 때문에 깔끔하게 정리하여 풀이하는 습관으로 연산한다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어요. 하지만 중1 과정에서도 언급했듯이 분배 법칙을 이용하여 대괄호 앞에 있는 마이너스 부호를 분배 법칙으로 괄호 안에 곱하여 정리하면 한꺼번에 괄호를 없애서 풀 수 있는 팁이 있어요.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은 마이너스 부호를 분배하는 과정에서 괄호가 있다면 이 괄호는 하나로 뭉쳐진 덩어리이므로 여기에 마이너스 부호를 딱 한 번만 분배해야 한다는 것에 유의하면 됩니다. 여러 가지 괄호가 있는 다항식에서 먼저 대괄호 앞에 있는 마이너스 부호를 대괄호 안의 y와 중괄호에 대하여 각각 분배해요. 이때 밑줄 친 중괄호 부분은 하나로 뭉쳐진 덩어리이므로 한 번만 분배하죠. 중괄호 앞에 있는 마이너스 2는 분배된 대괄호 앞에 마이너스 부호에 의해 플러스 2가 되므로 이 플러스 2를 중괄호 안에 있는 4x와 소괄호에 각각 분배해요. 여기서도 소괄호는 하나로 뭉쳐진 덩어리이므로 역시 한 번만 분배하면 됩니다. 이와 같이 하면 모든 괄호를 한꺼번에 없앨 수 있어요. 주의해야 할 것은 대괄호 앞에 마이너스 부호를 대괄호 안에 y, 마이너스 2, 4x, 3x, 마이너스 y에 모두 분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대괄호를 풀어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고 빨간색으로 밑줄 친 부분이 플러스 2를 분배하여 중괄호 부분을 푼 것이 되지요. 동류항을 각각 구분하여 동류항끼리 계산하면 따라서 5x 더하기 y가 됩니다. 여러 가지 괄호가 있을 때
순서대로 괄호를 풀어도 되겠지만 분배 법칙을 이용하여 한꺼번에 괄호를 없앨 때 괄호 부분이 하나로 뭉쳐진 덩어리로 생각하여 푼다면 한결 간단하고 효율적인 풀이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개수가 분수인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 초등 수학에서 분수를 더하거나 뺄 때 어떻게 계산을 했나요? 분모가 서로 같다면 분자끼리 더하거나 뺐었고, 만약 분모가 서로 다르다면 분모를 같게 하기 위하여 최소 공배수를 이용하여 통분한 후 계산을 했었죠. 문자가 포함된 분수꼴의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에서도 마찬가지로 개수인 분모가 서로 다르면 최소 공배수로 통분하여 분모를 같게 만든 후 간단히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3분의 마이너스 x 더하기 5y 빼기 6분의 2x 빼기 y에 대하여 분모가 다르기 때문에 최소 공배수인 6으로 통분하기 위하여 왼쪽에 항해 분자와 분모의 각각 1을 곱하면 다음과 같아요.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은 분수 앞에 있는 마이너스 부호 때문에 통분을 할 때 노란색으로 색칠된 부분은 반드시 괄호를 쳐야 하는데 다음과 같이 괄호를 하지 않아서 계산이 틀리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이와 같은 계산 실수를 하지 않도록 분수 앞에 마이너스 부호가 있을 때 반드시 괄호를 사용하여 통분해야 한다는 것에 주의하세요. 분자의 괄호를 분배 법칙으로 풀면 6분의 마이너스 2x 더하기 10y 빼기 2x 더하기 y가 되고 이를 동류항끼리 모아서 정리하면 따라서 6분의 마이너스 4x 더하기 11y가 됩니다. 참고로 여기서도 주의할 부분이 있어요. 간단한 기하분수로 나타내기 위하여 약분을 강조하다 보니 분모에 있는 6과 분자에 있는 마이너스 4를 약분하여 3분의 마이너스 2x 더하기 11y라고 해서 틀리는 경우가 있어요. 분자와 분모를 약분할 때 분자와 분모에 있는 모든 항에 대하여 약분을 해야 하죠. 6분의 마이너스 4x 더하기 12y가 있다면 분자와 분모에 있는 모든 항의 수가 2의 배수이므로 이러한 경우엔 약분이 가능하죠. 그래서 분자와 분모에 대하여 2로 약분을 하면 3분의 마이너스 2x 더하기 6y가 되지요. 특히 분수와 관련된 다항식의 연산에서는 실수하는 부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유의하여 주어진 식을 정리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2차식의 덧셈과 뺄셈에서 2차식이란 다항식의 각 항의 차수 중 가장 큰 차수가 2인 다항식을 말해요. 예를 들어 3x제곱 빼기 5x 더하기 2에서 3x제곱을 2차항, 마이너스 5x를 1차항, 플러스 2를 상수항이라고 하고 여기서 가장 큰 차수가 2이므로 2차식이 되며 또한 마이너스 x제곱과 같이 1차항이나 상수항이 없더라도 가장 큰 차수는 2가 되므로 2차식이 되고 이와 같은 식을 x에 대한 2차식이라고 불러요. 6y제곱 더하기 4y나 2y제곱 빼기 1은 y에 대한 2차식이라고 해요. 이러한 2차식에 대한 덧셈과 뺄셈을 연산할 때 먼저 괄호를 풀고 동류항끼리 모아서 간단히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두 2차식을 뺀다면 괄호 앞에 있는 마이너스 부호를 괄호 안에 각각 분배하여 괄호를 없애면 다음과 같아요. 이 식을 동류항끼리 모으고 각각의 동류항에 대하여 동류항의 개수끼리 연산하여 정리하면 따라서 x제곱 마이너스 9x 더하기 8이 됩니다. 이때 동류항끼리 모아서 계산하는 과정이 익숙해지면 동류항끼리 굳이 모아서 계산하지 않고 괄호를 푼 후 바로 동류항의 개수끼리 연산하면 됩니다. 다항식의 연산에서는 새로운 수학 개념을 적용시키는 것이 아니라 초등 수학에서 다룬 연산의 연장된 과정이므로 괄호가 있거나 분수꼴로 주어진 다항식에 대하여 연산 과정을 실수 없이
빠르게 처리하는 것이 관건이므로 강의한 내용을 충분히 연습하고 숙달시켜서 고학년을 대비해야 합니다.